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죠? 몸도 마음도 너무 바쁜 요즘 1분 1초를 아껴 쓰기 위해서 나에게 딱 맞는 루틴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아침 시간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라서 의미가 더 큰데요. 나에게 최적화된 루틴을 만들면 나의 시간과 정신력을 절약해서 쓸 수 있고 이것들을 조금 더 생산적인 곳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갓생을 살기 위해서 찾은 모닝 루틴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요.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모닝 루틴은 뭘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나에게 맞는 수면 패턴 찾기. 모든 사람에겐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수면 시간이 있어요. 적게 잔다고 무조건 좋다? 일찍 일어난다고 무조건 좋다? 절대 아니에요. 누구는 8시간 이상 자야 몸도 머리도 잘 돌아가는데 5시간만 자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8시간 잤을 때보다 오히려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일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좀 더 피곤한 사람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롱슬리퍼인지 숏슬리퍼인지 이걸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저는 몇 년 전까지는 제가 롱슬리퍼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었거든요. 별다른 스케줄 없으면 늦잠도 많이 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밥보다 잠이 더 좋았거든요. 근데 바쁘게 살게 되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잠을 줄여야만 하는 상황들이 계속됐어요. 근데 4-5시간만 자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10시간 잤을 때보다 몸이 훨씬 더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죠. 아, 나는 5시간만 자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의 체력은 한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이 한계를 넘어선 더 좋은 컨디션을 얻을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잠을 많이 자면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내가 하루에 이 많은 시간들을 날려버렸구나 라는 그런 상실감에 빠져서 더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을 차라리 좀 모자라게 자고 열심히 막 하고 여유가 생겼을 때 몰아서 자는 편이에요. 일단 베스트 컨디션은 6시간을 잤을 때 딱 이게 베스트 컨디션이고 일이 많을 때는 한 3일 연속 3시간씩 자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로도 괜찮아요. 죽진 않아요. 몸의 효율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잘 소화해내고 이제 주말에 여유가 생겼을 때 졸도하는 거죠. 밀린 잠을 자서 뭐 한 10시간씩 자면은 그때 다 쫙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파악해야 될 게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 요즘 미라클 모닝이 되게 유행인데 이게 아침형 인간에게는 되게 좋은 건데 저녁형 인간에게는 좋은 건가 싶거든요. 언제 일어나는지 그 시간보다는 내가 어떤 시간대에 집중을 잘하고 효율이 좋은지를 따져봐야 돼요. 저는 외부 자극에 되게 예민한 편이라서 집중력이 쉽게 흐트러져요.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낮에는 이런저런 연락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집중력이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몸을 움직여야 하는 일들을 그 시간에 합니다. 그리고 기획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이렇게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집중력 있게 해내야 되는 일들은 되도록이면 아침 시간에 하는 편이에요. 저녁 시간에는 뭐 약속도 많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SNS가 가장 재밌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딴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밤샘 작업이 거의 일상이었었는데 사실 지금도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면 밤 작업을 하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해요. 아침에 2시간 작업해서 끝낼 거를 밤에 하면은 딴짓한다고 4시간을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수면 패턴을 파악해서 나를 어떤 시간대에 가장 잘 쓸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할지 아침 시간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생각해보면 좋겠죠? 두 번째, 나에게 딱 맞는 스킨케어 제품 찾기. 요즘같이 계절이 바뀔 때는 피부 컨디션도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이럴 때는 미백이나 탄력이나 이런 기능성 제품들보다는 진정 위주로 스킨케어 제품을 싹 다 바꾸곤 하는데요. 피부 컨디션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막 이러니까 최대한 피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말이에요. 이번 봄에는 이 브랜드 저 브랜드 섞어 쓰지 않고 한 브랜드의 같은 라인으로 정했어요. 이츠스킨의 파워템 포뮬라 감춰줄렌 라인입니다. 이 라인의 메인 성분인 감춰줄렌은 사실 수부지 피부에게 가장 베스트인 성분이라고 해요. 정말 촉촉해가지고 건성인 제가 사용하기에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수부지 피부부터 민감성, 건성까지 모든 피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요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 거는 바로 요 젤리 패드입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스킨팩 할 때 매일매일 사용하는 패드인데요. 1번 시트보다 수분을 더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젤리 패드를 붙이고 머리도 말리고 하는데 보통 다른 스킨팩을 하면은 머리를 말린 후에는 이제 드라이 열감 때문에 다 말라서 피부에서 뚝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얘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 수분감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 붙인 상태로 그냥 막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뭐 설거지도 하고 뭐 청소기도 돌리고 이렇게 붓기 뺄 겸 돌아다니거든요. 그렇게 돌아다녀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착 붙어 있어요. 밀착력도 좋고 수분감도 진짜 괜찮고 그렇게 잘 쓰고 있고, 그 다음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거는, 여러분은 이츠스킨 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제품이 떠오르세요? 저는 에센스요. 6, 7년 전에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그때 이츠스킨 모델이 여진구씨였어요. 제가 여진구씨를 정말 좋아했어서 그것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여진구씨도 좋아했지만 이츠스킨 파워템 포뮬라 남색을 진짜 좋아하고 엄청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여드리는 이 파워템 포뮬라 감춰줄렌 에센스가 바로 그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거예요. 성분도 더 좋아지고 효과도 더 좋아졌대요. 이 에센스는 무려 79%가 지리산 감초뿌리 추출물이에요. 공기 좋고 물 좋은 지리산에서 온 친구인데, 컬러를 보면은 완전 투명한 게 아니고 감초뿌리의 그런 연갈색이에요. 이게 인공색소가 아니라 원료 본연의 색이 이렇대요. 약초물 같죠? 근데 또 향은 우리가 약초 하면 떠오르는 그런 한방향? 절대 아니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딱 맡으면은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자연의 향이에요. 약초 냄새 아니니까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효과만 약초물인 거죠. 발랐을 때도 피부 속을 약초물로 이렇게 싹 채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잖아요. 저는 컨디션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은 이거 마스크가 닿는 여기 콧잔등이 붉게 올라오는데, 그럴 때 감춰줄렌 에센스를 여기에 좀 듬뿍 써주니까 금방 진정이 되더라고요. 감춰줄렌이 실제로 요철, 속당김, 물리적 자극에 대한 진정 효과도 입증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외부 열 자극에 대한 진정 효과도 있다고 해요. 제가 스킨케어 바꾸기 전까지는 축구같이 격한 운동을 하고 난 다음 날이면은 이 열감이 안 빠져나가가지고 피부가 되게 화가 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스킨케어 라인을 감춰줄렌으로 이렇게 싹 바꾸고 나니까 요즘 그런 고민이 진짜 덜해졌어요. 운동을 많이 한 날에는 샤워하기 전에 이 젤리 패드랑 감춰줄렌 에센스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샤워하고 나와서 젤리 패드 붙이고 그 후에 이제 감춰줄렌 에센스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진짜 피부 열감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이제 마지막 제품 크림인데요. 통이랑 똑같은 이런 파란색이에요. 이 파란색은 바로 아줄렌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것도 인공색소가 아니라 원료 본연의 색입니다. 제 피부에 아줄렌 성분도 진짜 잘 맞거든요. 약간 믿고 쓰는 진정 성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마무리 단계인 크림에서까지 진정 성분으로 꾹 눌러주고 여기에 판테놀까지 들어가 있어요. 보습감까지 생길 수 있는 거죠. 정말 촉촉한데 겉은 산뜻해서 위에 메이크업을 올려도 잘 먹고,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나가도 겉이 끈적끈적하지 않아서 활동하기에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솔직히 건성분들은 속은 촉촉한데 겉은 산뜻한 거 이거 어렵잖아요. 겉도 바삭, 속도 바삭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감춰줄렌 라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맞추니까 오후까지 수분감이 이렇게 짱짱하더라고요. 저한테 딱 맞는 진정 스킨케어를 찾아 놓으니까 피부 컨디션이 일정하게 유지돼서 그런 피부 고민에서 오는 스트레스 같은 게 진짜 없어요, 요즘은. 여기서 저의 정신력을 아낄 수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 나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 이야기 찾기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라고 하잖아요. 내가 꿈꾸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의식적으로 저에게 영감을 주는 것들을 제 곁에다가 두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가장 자극을 크게 받는 건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삶은 어떻게 꾸려나갈까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때 또 가장 자극이 큰 거는 책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의 에세이를 읽으면은 그들의 삶이 진짜 진하게 저한테 다가오거든요. 근데 책은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은 바쁘다 바빠. 너무 바빠. 시간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책은 읽는 동안 딴짓을 못하지만 귀는 들으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좋은 자극을 주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기계발 컨텐츠가 정말 많은데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관과 맞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들을 딱 두 분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이연님과 드로우 앤드류 님이에요. 이 두 분은 되게 친한 친구시기도 한데 두 분 모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고 이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필드에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인데요. 이 고민들을 저도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많은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말고 또 제가 요즘 되게 좋아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팟캐스트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의 여자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채널 이름이 좀 익숙하죠? 여자둘이 살고 있습니다. 책 저자 두 분이세요. 그 두 분이서 하는 채널인데 제가 이 두 분을 원체 좋아하기도 하고 저의 롤모델 삼아서 살고 있거든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제가 너무 살고 싶은 40대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아침에 준비하면서 귀로 듣는데요.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도 멀티로 쫌쫌따리 아껴가지고 밀도 있게 꽉꽉 채워서 살고 싶어요. 갓생을 살기 위한 저의 모닝 루틴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루틴이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